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는 인공지능, 그중에 인공신경망, 그 중에 퍼셉트론이라는 가장 간단한 신경망의 원리, 그리고 구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퍼셉트론을 틱택토 게임 AI 엔진을 만드는데 지금 활용을 하는 영상을 준비 중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고요. 제 인공지능 영상 7번째 퍼셉트론을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가는 영상을 설명하다가 그 중간에 입력값들은 벡터로 표현될 수 있고 입력층과 출력층에 있는 웨이트들은 매트릭스, 행렬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신경망의 연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포워드 연산이나 백워드 연산, 연산이라는 것은 벡터 매트릭스 또는 매트릭스 간 또는 벡터 간의 곱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요즘 고등학교에서 행렬, 벡터를 안 배운다는 거죠. 배우죠. 저 뒤에 옵셔널하게. 사실 이런 내용은 예전부터 많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꼈죠. 예를 들면 시언어를 가르칠 때 이렇게 배열이라는 개념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시언어 한 중간쯤 들어가면 배열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시언어의 1차원 배열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벡터 또는 행을 하나 가진 행렬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은 벙찌죠. 왜? 행렬이라는 단어를, 벡터라는 단어를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언어마다 나옵니다. 다 동일하죠. 예를 들면 요즘 배우는 파이썬의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그 리스트를 겹으로 쓰면 리스트 오브 리스트, 리스트의 리스트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2차원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오브 리스트는 2차원 행렬이다. 행과 열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고 더 샘플스는 가능하다라고 말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고등학생들이 행렬을 배우지 않고 입학한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죠? 왜? 본인은 배웠으니까. 저는 배웠으니까요.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는 배웠죠. 근데 요즘 학생들은 안 배운다. 뜨문뜨문 배운 학생이 오기도 한다. 이 정도죠. 이런 문제는 꼭 그 인공지능 쪽 문제만 아니고요. 예를 들면 GPU, CPU 이런 이야기가 있죠. GPU가 CPU보다 빠르대요. 빠른 이유는 GPU는 벡터나 매트릭스 연산에 최적화된 연산기죠. 그래서 벡터나 매트릭스는 GPU가 빨리 계산한다고요. 그럼 벡터나 매트릭스가 뭔지, 그들 간의 연산은 뭔지를 알아야지 GPU가 CPU보다 빠른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또 제가 유튜버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버 중에 강성태 씨, 공신.com 찾아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고등학교 지금 교과과정에 벡터나 행렬이 없어요. 없어요. 있죠. 저 안에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또 이게 왜 이런 상황인지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 상황의 주된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15년도에 개정한 초중고 교육과정인데 실제로 2015년도에 개정을 했지만 2차, 여차저차해서 2018년도부터 즉 지금 2020년도에 고3인 학생들이 처음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물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과목이 수학 계열 과목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본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학 탐구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과학계열 전문 교과라는 것 안에 수학 부분 과목이 또 있습니다. 이걸 나눴죠. 공통 과목, 수학이라는 과목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합니다. 보통 1학년 때 배우죠. 공통 과목이고요. 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이죠. 선택 과목은 또 나뉩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말 그대로 진로 선택은 진로와 관계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 같죠? 실제로 대학에 들어온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는 게 엄청 힘든데, 그것도 일반 선택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수학 1을 들을지 2를 들을지 미적분을 들을지 확률과 통계를 들을지 또는 기하를 들을지 뭐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것보다 뭘 공부할지 선택하는 게 더 힘듭니다. 하여튼 제 느낌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교육 과정을 보면 저는 들은 느낌이 분철이에요. 분철. 모든 수학이라는 과목을 다 쪼개서 다 다른 교과 과목으로 만들었죠. 분철하면 좋죠. 가벼우니까 각각이. 우리 두꺼운 책은 나눠서 분철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에 바라는 교육부는 말이 다르죠. 융합하라는 거죠. 학과 간의 벽을 허물고 계열 간의 벽도 허물고 융합된 인재를 양성하라고 그럽니다. 전체 학문은 융합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수학은 나눈다고요. 왜? 왜 계열은 융합하라고 그러고 왜 수학은 나눠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또 기하를 가면 지금 우리가 벡터나 매트릭스 이야기하죠. 진로 선택 안에 있는 기하라는 과목에 보면 벡터가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과학계열 전문 교과에 가면 심화 수학 1, 2 심화는 뭐고 고급은 뭐야? 둘 다 영어로 하면 어드밴스드 아닌가요? 심화 수학 2를 가면 심화 수학 2를 가면 확률 통계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뭐죠? 또 고급 수학 2를 가면 미적이 나오고 또 뭐 있죠? 지금 고급 수학 1을 가면 거기서 벡터와 행렬이 나오네요. 아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이 고급 수학 1을 안 배울 겁니다. 뭐 과학고나 뭐 다른 학교는 좀 사정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보시는 건 나무위키인데요. 엄청 그동안 논의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이야기한 건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공신경망 또는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 이게 다 행렬 벡터거든요. 근데 행렬과 벡터의 무슨 고급 개념을 가르쳐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벡터가 뭔지, 행렬이 뭔지, 벡터 간의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연산도 복잡한 연산도 아니에요. 벡터 간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행렬 간의 덧셈, 뺄셈, 곱셈, 뭐 역행렬 이 정도만 배워서 오라는 거죠. 이걸 그냥 수학 전체가 다 듣는 과목에 수학 교과에 넣어 달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대학에 들어오면 여러 전형으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전형도 여러 종류고요. 그 전형에 따라서 또는 전형 내에서도 수학 관련 본인이 공부한 교과 과목이 다 달라요. 그럼 대학에서는 어느 학생을 기준으로 맞춰야 될지를 모르죠. 보통은 여러 학생군, 수업 듣는 수학생 중에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 따라올 정도로 수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은 저희들이 배웠던 수학 내용보다 많은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또 낮춰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대학 교육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연코 100%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강의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학은. 뭐 교수님들마다 강의평가의 설문 내용이, 뭐 대답 내용이 다르겠지만 제가 속한 대학은
주관식 평가, 객관식 평가 따로 있습니다. 주관식은 개인의 의견을 듣는 거죠. 제 강의 대부분의 주관식 항목의 답안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칭찬하는 거 조금 있고요. 강의가 빠르다. 특히 제 말이 빨라서도 강의 내용이 빠르다. 내용이 어렵다. 네 과목만 듣는 게 아니고 딴 과목 하느라고 바쁘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이런 강의의 난이도를 저 입장에서는 조금씩 낮춰왔어요. 쉽게. 근 20년 가까이. 그래도 계속 빠르고 강의 내용이 어렵대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정보교과가 필수라면서요. 고등학교는 이제 정보교과가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옵셔널하게 들어가 있는데, 또 찾아봤습니다. 정보교과라는 게 있고, 영역이 프로그래밍, 자료처리, 알고리즘, 컴퓨터 시스템 중에 눈에 띄는 게, 프로그램 최적화. 고등학생들한테. 동적 계획법. 와, 이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또는 이걸 이해하고 가르치실 분들이 있나요? 와, 이 정도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 학과의 1학년 전공 과목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잔소리가 늘어나는데, 시간은 지나가고, 요즘 대학에서도 신입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네이버 엔트리, 스크래치 이런 걸 대학에서도 강의해요. 초등학교에서도 스크래치 강의하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제 답답의 이유는 사실은 다시 돌아오면 인공신경망 강의를 하고 싶은데 대학에서 또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데 인공신경망에 들어가는 수학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그 수학이라는 게 별것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 강의를 영상을 촬영하다가 제 아쉬운 교육 연구 리스트 목록에 들어간 영상인데 고등학교에서 벡터 행렬을 배우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인공신경망 영상을 찍다가 벡터 행렬을 설명을 하려다가 그러다 보니까 고교 수업 과정을 보게 된 소감을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제 의견은 이겁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수학 과정을 내용을 분철할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필수 과목에서 다 다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 배운 수학 교과에서 행렬, 벡터 개념은 가르쳐 달라고요. 행렬, 벡터 덧셈은 가르쳐 달라고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분철하지 말고 학년별로 심화하면서 최소한 수학이랑 교과 내에서도 융합하라고요. 교육부가 융합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 떼놓고 그걸 융합은 누가 합니까? 학생이 하라는 거죠. 알아서. 기하에서 벡터 따로 배우고 또 심화 수학에서 배운 행렬 따로 배우고 벡터와 행렬의 관련을 따로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인 퍼셉트론. 그죠? 퍼셉트론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70년 전에 나온 겁니다.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인 퍼셉트론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배우게 해라. 왜? 정보 과목은 초등학교 때부터 늘려간다면서요. 그런데 정보 과목, 정보에 필요한, 인공신경망에 필요한 내용은 빼고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럼 퍼셉트론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수학적인 내용이 뭐냐? 벡터가 뭔지, 벡터 간의 덧셈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매트릭스가 뭔지, 매트릭스 간의 덧셈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벡터와 매트릭스는 어떻게 곱하는지, 그리고 미분, 그것도 복잡하지 않은 함수의 미분 정도는 가르쳐 달라고요.
그래야지 대학 교육도, 대학의 정보 관련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들어오면 행렬과 매트릭스를 대학에서 가르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때까지, 영상을 이런 감정에 섞인 영상은 찍은 적이 없는데, 이 영상은 좀 감정에 휘두르는 듯 합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제 사고함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